네, 안녕하세요. 오케이컵 권정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니콘 Z6-3의 쇼텀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 카메라로 뭘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단편 영화를 한 편 찍어보게 됐습니다. 단편 영화를 찍는 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작업이거든요. 특히나 개인 사비로 단편 영화를 찍는 상황에서, 그리고 연출과 촬영을 동시에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로케이션, 배우, 헤어 메이크업, 스텝, 소품 등으로 지출되는 비용만 이미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나 렌즈, 조명과 같은 장비 쪽으로는 가성비 있는 세팅을 계속해서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입장에서 니콘 Z6-3의 6K N 로우 성능은 정말 궁금한 부분이었습니다. 영상은 미술빨, 조명빨이라고들 하지만 모든 현장이 좋은 미술과 좋은 조명을 함께 갖출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풍부한 라이팅 장비를 갖추지 못한 소규모 저예산 촬영 현장에서는 오히려 좋은 카메라가 작품의 영상미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번 단편은 전체적으로 우울한 분위기가 강조되는 작품인 만큼 컨트라스트가 강한 이미지로 기획을 했는데, 가지고 있는 조명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자연광을 메인 조명으로 하되 2개 정도의 조명이 보조하는 식으로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니콘 Z6-3의 N-로우는 이 부족한 조명을 완벽하게 보완해주는 이미지 퀄리티를 보여줬어요. 예를 들어 첫 번째 컷의 경우 평면적인 앵글인 만큼 소프트한 컨트라스트의 표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조명은 자연광을 그대로 활용을 했고요. 카메라의 오른쪽에 흑천을 대고 왼쪽에도 고보를 대서 반사도 끊고 빛의 방향성도 만들어 줬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인서트 컷 같지만 굉장히 좁은 명암 사이의 개조와 안부의 디테일 표현들이 상당히 만족스럽게 표현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컷도 한번 보시죠. 어두운 문틀 사이로 이제 우울한 인물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창문으로 들어오고는 자연광과 그리고 전구색, 주방 등으로 전체적인 컬러 컨트라스트도 만들어지길 바랬습니다. 이를 위해서 거실에서 문틀로 들어오는 빛을 흑천으로 막아줬고요. 현장의 전구는 2개 있었는데 모두 어퍼처 B7C로 교체를 한 다음에 주방 반대편의 벽과 선반에서 들어오는 잡광들을 끊어주기 위해서 최대한 앵글 밖에 흑천을 하나 더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래도 워낙 좁고 통제가 쉽지 않은 환경인데다가 저희가 가진 장비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막 반사되는 잡광을 어떻게 컨트롤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흑천 좀 더 준비할 걸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모니터를 보니까 색감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미묘한 소품들의 컬러 표현과 인물의 의상과 그리고 타일 같은 것들에 붙는 부드러운 그라데이션 등 이게 정말 만족스러운 이미지를 보여줬어요. 또 한 컷만 더 보여드리자면 이 컷은 이제 과거에 행복했던 장면인데 현재와 연속되는 공간이긴 하지만 현재와 대비되는 감정을 가진 시절을 회상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화면 역시 전체적인 컨트라스트는 유지를 하되 조금 더 환하고 밝은 느낌을 내보고자 했었죠. 거실에 전등을 켜놨다는 설정으로 전구색의 조명을 인물에 묻혀주었고요. 좌측 배경의 안부를 좀 살려주고 빛의 방향성에 맞춰서 인물 쪽으로 백라이트를 넣어주는 조명도 하나 세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키라이트는 자연광이었지만 그냥 자연광은 너무 약한 데다가 이게 컬러도 그렇게 깔끔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앵글 바로 바깥쪽에 실버 반사판을 깔고 그곳에 조명을 때려서 반사광이 강하게 인물의 얼굴로 갈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어쨌든 간단한 라이트 셋업이지만 그래도 의도한 족족 라이트가 들어가는 것이 이게 우리가 흔히 조명이 잘 먹는다고 표현을 하죠. 너무나 만족스럽더라고요. 결론적으로 Z6-3의 6K N 로우 이미지 퀄리티는 동급의 풀프레임 카메라 중 가장 뛰어난 이미지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녹화 버튼만 눌러서 나오는 기본 색감 자체도 너무 좋고 6K라는 해상력은 8K만큼 부담스러운 파일 용량을 가지지 않으면서도 후반 작업에서 크롭을 한다거나 아니면 디지털 줌을 하는 등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정말로 많았습니다. 또 이번에는 N로우의 기본 컬러가 너무 만족스럽고 제가 애초에 원하던 느낌이 그냥 촬영 단계에서 이 카메라에 바로 녹화가 됐기 때문에 보정을 거의 하지 않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예상보다 너무 밝거나 어두운 컷들은 있기 마련이었고 로우의 보정 관용도가 워낙 좋다 보니 촬영 단계에서 이런 불규칙한 노출을 맞추는 건 정말 일도 아니었습니다. 테스트 삼아 제가 과하게 보정도 해봤는데 12비트의 로우잖아요.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이 로우 파일은 개조가 전혀 깨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고
원하는 색감을 원하는 대로 만들어 나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영상을 찍기 위해서는 이미지 퀄리티만 중요한 게 아니죠. 이미지 퀄리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촬영 편의성인데, 촬영 편의성 측면에서 이번 단편 영화를 찍으면서 Z6-3에 기대한 것이 두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얼마나 안정적인 촬영이 가능한지, 두 번째로 얼마나 장비의 간소화를 이룰 수 있는지. 일단 작은 단편 현장이었고 8시간 정도 스튜디오를 섭외했고, 저랑 연출팀 1명, 촬영팀 1명, 메이킹 촬영 1명, 이렇게 총 4명의 작은 크루로 촬영을 진행했어요. 따라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컷 한 컷 세팅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고, 카메라는 무선 모니터에 연결돼서 조명하고 미술 세팅하는 그 지난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켜져 있어야 됐죠. 솔직히 조금 불안한 감이 있었기 때문에 Z8과 같은 서브 카메라들을 챙겨가긴 했습니다, 저도. 근데 이 작은 카메라에 각종 단자가 가득 꽂힌 채로 8시간의 빡센 촬영이 끝났지만 안정성에서 어떤 문제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 연속 녹화 시간 역시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8시간 동안 촬영을 한다고 롤이 8시간 동안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한번 세팅이 완성되면 1시간, 2시간씩 연속적으로 롤이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발열이나 여타 이슈로 카메라가 정상 작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 프로덕션에 치명적인 손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6K 로우라는 게 절대로 만만한 파일 포맷이 아니거든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단편 영화 찍기 전에 사전에 발열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6K 24p N로우로 연속 녹화를 진행해 봤지만 발열 경고도 뜨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가능하겠다 싶긴 했어도 막상 현장에서는 또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역시 촬영 현장에서 연속 녹화로 인한 발열 이슈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네, 물론 안정성이란 것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해 보면서 경험을 축적해야 알 수 있는 것들이 많긴 하지만, 일단 저의 이번 현장 정도를 버틸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정성은 충분히 갖춰 놓은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최근의 미러리스들은 훌륭한 AF랑 좋은 손떨방을 탑재하고 있어서 영상 촬영을 되게 간소화 되도록 만들어냈어요. AF가 안 되면 팔로우 포커스 장비랑 포커스 플러를 해줄 인원이 추가돼야 되고, 손떨방이 안 되면 이제 무거운 리그 셋업을 갖춰야 되고, 이지리그와 같은 핸드헬드 보조 장비 역시 필요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스태프가 추가될 수 있고요. 하지만 Z6-3는 아주 훌륭한 AF랑 준수한 손떨림 방지 성능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작은 리그 셋업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소규모로 움직이는 영상 제작자들한테는 엄청난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클로즈업 장면, 얕은 심도로 촬영을 해야 될 때 좋은 AF는 정말 소중하거든요. f1.2로 이 정도 클로즈업을 찍는다고 하면은 사실 포커스 플러가 싫어할 것 같은데, 제가 포커스를 한다 그래도 사실 좀 쪼아달라고 할 것 같긴 해요. 하지만 Z6-3는 싫다는 말을 못하죠. 그냥 시키면 아주 훌륭하게 포커스를 추적해주고 또 부드럽게 포커스를 이동해줍니다. 핸드헬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과거 회상 장면들은 모두 핸드헬드 촬영을 활용했는데, Z6-3의 손떨방 기능을 활용해서 자연스러운 핸드헬드의 무빙을 보여줄 수 있었어요. 특히나 미러리스에서 손떨방을 활용할 때는 뷰파인더에 눈을 대고 핸드헬드를 함으로써 이제 카메라가 몸에 지지되는 면적을 크게 만들고 좀 더 안정적으로 핸드헬드를 할 수 있는데, 특히나 Z6-3는 엄청나게 크고 밝은 뷰파인더를 가지고 있어서 이 뷰파인더를 보면서 하는 핸드헬드 느낌이 정말로 좋았습니다. 참고로 뷰파인더의 스펙은 576만 도트에 4000니트, 그리고 DCI P3 지원이라는 동급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또 니콘 Z6-3로 영상 작업을 하면서 꼭 말하고 싶었던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마이너할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엄청 치명적인 장점이었어요. 연출 현장에서는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저는 작은 현장이건 큰 현장이건 이 모니터링 시스템 갖추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편인데, 일반적인 미러리스에서는 원활한 모니터링을 위한 기능들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HDMI로 출력을 할 때 클린으로만 출력이 된다거나, 아니면 인터페이스까지 같이 출력을 하려고 하면 카메라 LCD가 꺼져버린다거나, 이런 현상들은 이제 시네 카메라들만 쓰다가 처음 미러리스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자 했을 때 상당히 당황스러운 부분이었어요. 큰 현장에서는 스크립트 작업도 해야 되고 CG 작업 같은 것들도 해야 되고, 이제 촬영의 세팅 값이나 설정들을 체크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작은 현장에서도 연출팀에서 세팅이 잘못되진 않았는지 봐줘야 되고, 롤이 혹시나 안 눌리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까지 크로스 체크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카메라 LCD와 동일한 화면이 외부 출력으로
나가야 하는 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당연하지만 중요한 기능을 지원 안 해주는 카메라가 정말 많아요. 하지만 Z6-3는 그 부분을 제대로 지원을 해줍니다. 거기에 대부분의 시네캠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수평계를 지원하기 때문에 외부 모니터를 보면서 수평을 잡기에도 수월했고요. 뷰파인더 화면도 그대로 출력하기 때문에 POV샷 같은 거 찍을 때 이제 뷰파인더로 촬영을 했을 때 별도로 뭐 설정을 바꿔야 된다거나 하는 부분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게 서브캠으로 사용하게 된다거나 스텝 없이 혼자서 촬영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외부 모니터나 뭐 모니터링 시스템 없이 카메라 자체 LCD를 쓰게 될 텐데, 자체 LCD 스펙도 워낙 좋습니다. 3.2인치의 210만 화소는 LCD 사이즈와 해상도 측면에서 동급 경쟁작들을 모두 압도하는 스펙을 가지고 있고요. 컬러 표현도 좋고 명부, 안부 표현 모두 좋았습니다. 이어서 렌즈 얘기도 좀 할게요. 이번 촬영 때는 총 4개의 렌즈를 사용했습니다. 35mm f1.8, 50mm f1.2, 105mm 마크로 렌즈, 그리고 Z 135mm f1.8 플래너 렌즈. 니콘 Z 마운트는 이미 연출 영상 작업에 필요한 대부분의 화각을 전문가용인 f1.8 S라인으로 다 갖추고 있고요. S라인 렌즈들은 AF 정숙하고 샤프하고 여러모로 상당히 좋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영상하는 사람들은 뭔가 렌즈가 주는 그 고유의 느낌, 그거에 환장하고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저도 그렇긴 하지만 특히나 영상을 찍을 때는 블랙 프로미스트 계열의 필터를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이런 종류의 필터와 어우러질 때 배경 렌더링, 컬러 렌더링 같은 것들이 화면의 고급감에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제가 주의 깊게 보는 컬러 중에 하나가 갈색, 나무 컬러의 표현인데, 이번 스튜디오가 특히나 잘못 찍으면 정말 촌스러운 그 체리우드 컬러라고 하나? 그 나무였단 말이에요. 근데 50mm f1.2 일단 이 렌즈의 배경 렌더링, 컬러 렌더링은 진짜 카메라만 대면 영화 같은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니콘에서 빌려주셔서 처음 써본 135mm f1.8 플래너 렌즈 역시 이게 명불허전이라고 하죠. 사실 이미지 퀄리티를 추구하는 입장에선 렌즈가 커도 배경 렌더링 좋고 컬러 렌더링 좋으면 장땡이에요. 요즘 갈수록 소형화되고 느낌보다는 이제 샤프함이랑 막 수차 뭐 이런 것들만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진 렌즈들이 너무 많은데, 니콘에서 이렇게 느낌 위주로 만들어주는 고급 렌즈들이 너무나도 마음에 듭니다. 네, 그리고 Z6-3는 슬로우 모션 또한 상당히 잘 갖추고 있어요. 네, 이 컷은 여자 주인공의 눈을 마크로 렌즈로 찍은 건데, 이런 샷은 맥락상 적당히 아무 때나 끼워 넣을 수 있어가지고 커버리지용으로 하나 찍으면 좋단 말이에요. 특히나 슬로우 모션으로 찍어 놓으면 훨씬 감정을 다양하게 표현하기 좋기 때문에 이번에 6K 엔로우 60p로 촬영을 해서 편집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었고요. 또 여주인공이 처음 보여지는 장면을 저는 좀 극적인 슬로우 모션으로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가급적 좋은 이미지 퀄리티를 얻고자 6K 엔로우 60p로 찍어봤는데 슬로우가 살짝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4K 120p를 사용했습니다. 효과는 딱 제가 원하던 대로 나왔고요. 120p는 H265로만 촬영이 가능하고 DX 크롭이 되어버린다는 단점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준수한 화질의 120p가 있다는 것은 동급의 풀프레임 카메라에선 아직 Z6-3만이 가능한 부분이죠. 그리고 사진 성능도 물론 우수합니다. 익스피드 7 프로세서와 함께 2450만 화소를 가진 세계 최초의 부분 적층형 센서를 탑재한 이 카메라는 기계식 셔터는 당연히 가지고 있고요. 롤링 셔터 부작용이 많이 억제된 전자 셔터 14비트 로우 촬영이 가능합니다. 동급에서는 없는 기능이죠. 이제 물론 플리커 프리 기능은 없어서 실내에서는 플리커가 발생할 수 있는데, 자연광을 많이 활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전자 셔터로만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게다가 기계식 14연사에 전자식으로는 20연사 엄청난 연사 속도를 가지고 있고, 마이너스 12V의 엄청난 저조도 AF 검출 능력, 뭐 이런 것들, 다양한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사진기로서도 엄청나게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촬영을 마친 후에 짐을 정리하는 몇 분 동안 또 짧게 스냅 촬영도 진행해봤고, 평소에도 계속 들고 다니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사진을 많이 찍어봤지만,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뷰파인더, LCD, 그립, 그리고 포커스 성능 등 사용 경험적인 측면에서 정말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정말 탁월한 카메라였습니다. 결과물도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Z8이나 ZF에서 느꼈던 느낌 그대로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요. 마지막으로 현재는 Z6-3만 사용이 가능한 니콘 이미징 클라우드라는 서비스도 있는데요. 이미지를 클라우드로 전송하거나 공유할 수도 있고 자동 펌웨어 업데이트 같은 것도 지원한다고 해요.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레시피를 생성 혹은 공유할 수 있다는 건데, 현재 기준 니콘 혹은 니콘과 협업한 크리에이터 분들이 만들어 놓은 레시피들이 있거든요. 요걸 다운로드 받은 후 카메라에 동기화 시키면 바로 촬영에 적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Z6-3로 단편 영화를 찍으면서 느꼈던 점들을 간단히 리뷰해봤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이 카메라가 가진 모든 성능을 끄집어내보진 못했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했던 6K 엔로우의 퀄리티는 정말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거기에 엄청나게 빠른 롤링 셔터 퍼포먼스, 훌륭한 촬영 부가 기능, 안정성, 최고의 퀄리티를 가진 뷰파인더와 LCD, 그리고 압도적인 성능과 가성비를 모두 갖춘 다양한 화각의 렌즈군들. 단점이라고 딱 말할 걸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카메라였고요. 특히나 영상 쪽에서는 니콘은 비교적 정체하고 있는 타사들에 대비해가지고 계속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진짜 무서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개선되는 부분이 있으면 펌웨어 업데이트까지 충실하게 해주는 모습을 기존에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네, 동급의 카메라를 두고 고민하신다면 저는 이 카메라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영상용 카메라를 알아보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모든 미러리스를 통틀어서 가장 첫 손가락에 추천드릴 수 있는 카메라입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Z6-3의 쇼텀 리뷰였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OK컷 권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이? 이게 이번에 산 카메라야? 이거 완전 이쁘지? 예쁘네. 되게 옛날 카메라 같이 생겼다? 이게 이번에 그렇게 나온 거야.
나 찍어주려고 산 건가? 그럼요. 앉아봐. 그럼 얼마나 이쁘게 찍는지 한번 볼까? 알겠어. 자, 가볼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예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잘 나와? 카메라가 좋긴 좋다. 내가 잘 찍는 거지. 에이, 모델이 이쁜 거지. 그래, 그렇다고 하자. 이거 진짜 이쁘다. 오, 진짜 잘 나왔다. 오, 합격. 앞으로 사진 자주 찍어주도록. 알겠습니다. 그럼 나도 오빠 찍어줄래? 아, 싫어. 됐어, 됐어. 찍자. 아니, 나 사진빨 안 받아서 안 돼. 왜? 나 진짜 실물파야. 오, 잘생겼어. 우와.